네, 좋은 아침 모닝쇼 출발합니다. 중동발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뉴욕 증시 그야말로 숨통이 확 트였습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나스닥 100은 사상 최고치 돌파가 나왔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S&P 500 지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상 최고치까지 단 1% 부족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 손만 닿으면 닿을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이 긴장과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3대 지수의 흐름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1.1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시장이 왜 이렇게 좋았는가 자세한 소식들 한 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죠. 중동발 리스크는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또 한 번 미사일 공격이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좀 긴장이 완화됐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나토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열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 심리와 함께 주택 지표라는 경제 지표도 발표된 가운데 이 경기 둔화 사이클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징주 4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투데이 뉴스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중동 안도 속에서 글로벌 시장은 반등을 했고 유가는 다시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청주에 7번째 반도체 후공정 시설을 짓는다라는 뉴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크래프톤과 한화 에비에이션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국의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삼천당 제약과 관련된 내용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리포트에는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와 엑스베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에 대해서 일제히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재 아래 이란과 이스라엘이 12일간의 전쟁을 멈추고 드디어 휴전 협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발효된 지 채 3시간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란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3차례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양측은 공방이 격해지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직전에 백악관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 특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라면서 이대로라면 진정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서는 더욱더 강경한 어조로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폭탄을 투하하지 말아라. 그것은 중대한 휴전 위반이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이 휴전이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동발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5%가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게 됐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을 세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열립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이슈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32개국의 회원국 정상이 참석해서 집단 방위 강화와 국방비 증액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특히나 마르크 루이터 신임 사무총장은 미국의 나토 헌신은 확고하다라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의심을 멈추고 실질적인 국방 투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안 내면 보호도 없다라는 발언 등으로 유럽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토 핵심 조항인 집단방위 5조에 대해서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이런 조치에 따라서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방비 5% 증액까지 나오게 될지 추가적인 이슈들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 기사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도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어제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 경기 둔화 우려 시그널이 다시금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먼저 6월 달의 소비자 신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93으로 집계가 되게 되면서 전월보다 5.4포인트 하락한 채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였던 100보다도 밑보는 수치였습니다. 모든 연령과 소득계층에서 신뢰지수는 하락했고요. 특히나 공화당 지지 측에서 그 낙폭은 더욱더 컸습니다. 미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도 69로 떨어지게 되면서 경기 침체 기준선인 80까지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고요. 같은 날 4월의 주택가격 지수도 상승폭이 크게 둔화가 됐는데요. 전국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고 전월 3.4% 상승해서 크게 둔화된 수치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4%도 크게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다만 뉴욕과 시카고에서는 여전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와 주거 시장에서 시장이 침체 시그널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이대로 억제만 된다면 연준은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 3가지 살펴봤고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반적인 시장이 환호를 펼친 가운데 그 중심에는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 가까이 뛰면서 3%대 후반대에 급등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가를 썼고요. 엔비디아는 2.6% 상승, 그리고 아마존과 메타도 2% 안팎으로 올랐고 알파벳도 1% 넘게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AMD와 인텔의 주가가 유독 많이 튀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신다면 3.7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 지금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6.83% 오르면서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38달러 넘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이죠. 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증권사들이 한몫을 했는데 HSBC와 메릴은 AMD의 목표가를 기존 110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24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줬습니다. 증권사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신다면 단기 반짝이 아니다. AI가 이끄는 구조적인 상승장이다라고 보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종목이 반도체 랠리 속에서도 유독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눈에 띄는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2.59%로 양봉을 꽉 채워내면서 거래를 마쳤고 150달러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슨 CEO가 자사주 매각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6월 20일과 23일 단 이틀 동안 10만 주를 팔면서 1,440만 달러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00만 주를 순차적으로 매각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공개된 만큼 해당 내용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어제 시장 랠리 가운데 아쉬운 종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간밤에는 8% 넘게 올랐던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다시금 2%를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무인 로보택시의 상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과속이라던가 차선 침범, 정차 오류 등 각종 오작동이 쏟아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X에서는 로보택시가 교차로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금지된 대기자선에 진입하거나 도로 중간에 멈춰서는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48km 시속 제한 구간에서 56km로 과속하는 모습도 구체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의문사항들이 많이 제시가 됐고요.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즉각 테슬라의 자료 요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만에 2.35% 밀려 내려가면서 $340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슬라가 무너졌지만 전기차 종목들은 여전히 랠리를 펼쳤는데요.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리비안의 주가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리비안의 주가는 간밤 1.1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반납한 채 지금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1.17% 상승으로 13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0.46%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버인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7%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치 테슬라의 전유물 같았던 로보택시 시장에 이제 우버와 웨이모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24일 우버와 웨이모는 애틀랜타에서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는데요. 우버 웹에서 직접적으로 웨이모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요금도 우버 X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우버의 주가는 7.52% 상승한 채 91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최근 로보택시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 우버의 사업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 우버의 주가는 82달러 수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90달러 수준을 맴돌던 우버의 주가가 8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왔지만 어제 하루 만에 웨이보와 협력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90달러 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버의 주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는 서클의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한 이래로 계속해서 폭등 랠리를 펼쳐왔던 서클의 주가가 어제는 하루 동안에 큰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15% 넘는 폭락을 보여주게 되면서 15.49% 하락한 채 222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260달러대까지 올라갔었던 서클이었습니다. 홀로 이렇게 차가운 조정을 맞게 된 이후에는 지금 국제 IB들의 글로벌 IB들의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기대 심리에 제동이 걸린 것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어 있다라고 국제결제은행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가 대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서클의 주식 41만 주 가량을 대량 매도를 하면서 정작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에는 3배 가량의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서클의 주가 하루 만에 15%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